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6강의 주제는 정부 실패와 해결 방안입니다. 본 강의의 교재는 1% 행정학을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강에서 시장 실패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쌍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현상이죠. 마찬가지로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는 걸까요? 정부가 해야 되는 기능은 시장의 교정 기능입니다. 시장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기능이 시장 교정 기능인데요. 과연 정부가 이런 시장 교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 교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요? 다양한 여기에 이해관계 집단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이렇게 간주되고, 정부는 어떤 그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이 집단의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의 힘의 우열관계에 타협이 그대로 정부에 투영이 돼 가지고 정부는 그것을 산출로 전환할 뿐이다 라는 것이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블랙박스예요. 이렇게 해서 투입이 들어오죠. 여기 산출로 전환해야 됩니다. 각종 공공재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투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은 힘의 우열관계에 의해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른 조정의 산물이 이쪽으로 정부에서 전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산출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현상이죠. 정부 실패의 문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분석한 것이 공공선택 이론이었고요. 그런 공공선택 이론에 의해서 정부 실패의 다양한 원인들이 분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부 실패라는 개념은 이제 월프라는 학자가 비시장 실패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분에 있어서만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장, 시장 기구처럼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영역, 이 뭐 대표적인 게 정부고요. 그다음에 뭐 공기업 또는 뭐 NGO 이런 것들이 다 비시장이죠. 그런 쪽 영역에 있어서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한 것이 비시장 실패 이론입니다. 이 비시장 실패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정부 실패라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림 2-19에 보면은 시장 실패 현상에 따라서 이제 정부 기능이 이루어지고요. 이 시장 실패를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이 되는데 그 결과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정부 실패의 그 대표적인 그 증상들을 보면요, 불완전한 정보라든가 집단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예산 극대화, 지대 추구 행위 이런 현상들입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수요 측면에 수요 측의 원인으로는 이제 이 정부는 이제 시장처럼 이제 자동차 가격 기구에 의해서 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수요 측면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 초과 수요의 문제는 이제 more service and less tax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재에 대한 이 수요는 더 적은 세금을 가지고서 더 많은 사회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수요 측면에 있어서 과다한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그것을 조절해줄 가격 기구가 작동하지 않죠.
예, 그래서 가장 이 수요가 투입되면서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 과정에서 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산 제약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제약. 이 공급이라는 것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성 예산 제약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성은 이제 경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요. 이 소프트하냐, 이거 하드하냐 이런 소프트가 버젯 컨스트레인트거든요. 연성 예산 제약은 어떤 조직의 운영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에서 판매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대가로부터 조달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그 조직의 생존을 위한 그런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이제 연성 예산 제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제 연성 예산 제약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성 예산 제약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엑스 이피션시의 문제예요. 이 라이프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 주장한 개념인데요. 엑스 이피션시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 그 생산을 할 때 최고의 생산 기술을 투입을 해서 과정의 그 효율화를 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그 엑스 이피션시를 제대로 달성하지 않는 문제를 엑스 인에피션시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처럼 그 정부 실패 현상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양쪽에서 동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부 실패의 어떤 그 결과 현상으로서 우리가 양적 팽창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무원 수가 최근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100만 명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요. 재정 규모도 지금 지난해 약 350조 월의 중앙정부 예산 규모가 이루어졌으며 그 재정 팽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와 또 다른 이 정부 실패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정부의 이 시장 개입은 정당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쟁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시장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이라는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하고요. 실질적 정당성이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제도적 절차를 제대로 따라서 했느냐라는 것이고요. 실질적 정당성은 시장의 효율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후생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것이 시장 개입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실질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의 논쟁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미국에 있어서 프리포지션 13이라는 그 조례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70년대 때 제정한 이 프리포지션 13은 주정부가 그 재산세의 세율을 일정 수준, 즉 그때 당시에는 이제 1%라고 했습니다. 재산가액의 1% 수준으로 높일 수 없다라고 제약하는 그런 그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무리 주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재원의 조달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용에 비해서 시민의 어떤 재산권의 침해, 즉 비용 부분이죠. 비용이 보다 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실질적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언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부 개입이 무조건 시장 규정을 위해서 정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의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부 실패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 이론적 접근법들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제 이 이론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케네스 에로우는 이 시장이 효율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듯이 정부도 이 효율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의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과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효율적 의사결정 기제가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수학적 분석을 했고요. 그런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조건으로서 선호 형성의 무제한성, 그 다음에 완비성, 이행성, 그 다음에 파레토 원칙, 그 다음에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비독재성 등의 효율적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그런 원칙들이 과연 충족될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논증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정부의 이 공공 선택의 의사결정 기제가 이제 다수결 원칙이죠. 그런 다수결 원칙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 불충분함을 논증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공공선택이 정부 실패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학문적인 의의가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서 다양한 정부 실패 현상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지대추구와 이제 포획 현상입니다. 이 포획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통적인 정부 간에 있어서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이해관계 집단에 대해서 사실상 캡처된다는 거죠. 사로잡혀 가지고 정부는 단순히 이해관계 집단들이 원하는 그런 규제나 정책들을 여기다 산출해내는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라고 분석한 것이 스티글러가 주장한 포획 이론입니다. 이에 또한 함께 공공선택 이론의 대표자인 털럭이 제시한 이 지대추구 행위라는 개념은 이 시장의 불안전성과 같은 그런 규제를 이해관계 집단들이 의도적으로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는 거죠. 이해관계 집단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비 활동입니다. 로비를 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의 주무부처에 대해서 로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들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완화돼서 해제됐는데요. 예전에 과거에 주유소의 거리 제한 규제 같은 경우였습니다. 한 주유소로부터 기존 주유소로부터 600m 반경 600m 이내에는 신규 주유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정책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쟁 규제 조치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은 폐지됐지만 수년 전에 있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대표적인 독과점을 초래하는 그런 규제 조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들은 사실상 어떠한 산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낭비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 도표에서 보시면은 이 독점 기업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고요. MR 즉 한계 수입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 독점 기업은 이 MR과 이 가격이 위치하는 이 점에서 생산을 하고요. 가격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P0 수준에서 받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독점화되기 전인 이런 상황에서의 그런 생산량을 이렇게 Q1이라고 보고 가격을 P1이라고 하면은 가격은 경쟁 상황에 비해서 높아지면서 산출량은 더 적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후생 손실이면서 사실상 이 사각형 부분은요, 이것이 과거에는 그 독점 기업의 독점적 이윤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사실상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독점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을 로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이익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냥 생겨진 이익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도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 이런 것은 독점 기업이 비용을 투입한 것이고, 이 비용을 투입한 것을 우리는 지대추구라고 하는 겁니다. 렌트요. 렌트라는 개념은 그 정당한 대가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부분을 렌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렌트를 추구한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지대추구 현상입니다. 자, 이 정부 실패에 대한 이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이 포획 현상이라든가 지대추구 행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그 비시장 실패 이론을 분석한 볼프의 모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볼프는 비시장 실패 유형을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내부성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적 자원 사용의 문제,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성, 그 다음에 불평등한 배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부성의 문제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내부성이요. 우리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서 외부성, 외부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부성이라는 건요, 어떤 재화세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그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적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동기가 내부적 동기, 조직 내부적 동기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현상을 내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적 외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산출함으로써,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그런 또 하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파생적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들이 그러한 예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그 규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 대상 아동 양육비 지급 정책의 경우요, 이것은 한부모 가정 하에서 아동의 빈곤 문제를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그러한 어떤 그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이런 그 복지비를 타내려는 그 한부모 가정들이 오히려 아동을 더 많이 아기를 낳아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출산이 증가해 가지고 아동 수가 증가하는, 그래서 오히려 복지비는 계속 더 증가하는 그런 현상, 악순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파생적 외부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처럼 이런 비정부 부분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을 볼프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장 실패에 상응하는 정부 실패 현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거래로 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분석들을 제공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선택 모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 실패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